자, 반갑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웃는지 모르지? 네. 일찍 와야지 알 수 있어요. 네. 아주 재밌는 얘기 했었거든요. 자, 출석 번째 부르겠습니다. 자, 이치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선한 부자 선영님 어서 오세요. 쌍둥이 희망님 반갑습니다. 부자 되세요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 195905님, 네, 이게 일십, 백천, 만, 10만이잖아. 19만 5,905번째 게스트 분이시네요. 이 정도야 내가.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쪽에 계신 분들, 총알충전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이죠? 이명숙님, 어서 오세요. 황인수님도 반갑습니다. MNS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리단비랑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오. 가슴 어디까지 아까 불러드렸죠? 부자 되세요님, 류미리아님, 백조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출석은 여기까지만 부르고요. 네, 시장이 꿀꿀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꿀꿀하니까 뭐 이게 그냥 방송 듣기 싫고, 네, 주식도 보기 싫고 막 그냥 네, 비는 오고, 술 한잔 생각나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네. 술 잘 못 마시지만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항상 뭐 준비는 하고 있죠. 네. 자, 준비된 사람. 많이 못 먹지만. 네. 그래도 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술병 이렇게 들고서 한번 하자고요. 이렇게. 네. 같이 다 이제 술 한 잔씩 꺼내 가지고 한 잔 드시면서 뭐 좋잖아. 이게 뭐죠? 언택트 비대면 음주. 네. 비대면 음주 한번 하자. 그래. 네, 취향감은 보고 싶죠. 네, 저 취하면은 별거 다 나옵니다. 네, 다 그냥 막. 네,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게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젤리나 졸리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궁금한 거 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쫄보 되게 많아요. 쫄보님들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음봉 떨어지면 막 그냥 뭐 어떨 줄 몰라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냥 뭐 전화 오고 막 그래. 네, 그러시는데 뭐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네, 이 어느 정도 걱정거리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게 뭐였어? 미꾸라지인가요? 미꾸라지인가 뭐 그거를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옮기려면 그 안에다 뭐 매기를 넣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지만이 이제 좀 더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되고 나서 조금 하락이 좀 있어야 돼요. 조정이 좀 있어야지만이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등이 나오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제 뭔가 좀 이런 그 긴장감 그런 게 있어야지 돼요. 모두가 다 그냥 좋아하고 막 풀어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조정들은 사실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우리 6월 달에 봤었던 이 조정 있잖아요. 6월 달에 봤었던 이 조정도 사실은 지금하고 비슷해요. 네. 그럼 따지고 보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세게 나가는 것보다 횡보가 나가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런 이격 좁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개구리가 뛰려고 이렇게 움츠리긴 했는데 애매하게 움츠리는 거야.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지? 개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뒷다리가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거 거북인가? 네, 아무튼 몰라. 하여튼 개구리가 이거 못 그리겠다. 개구리는 어떻게 그리지? 그림이? 이거 궁금하네. 이렇게 되나? 네, 아무튼요. 여기 뛰려고 움츠리는데 잔뜩 움츠렸다가 빵 뛰어야지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엉거주춤 그냥 똥산표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려면은 많이 못 뛰는 거잖아요. 그걸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화끈하게 받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악성 매물이라든지 털어야 될 것도 다 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매수할 사람도 매수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털지 않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면은 될 것도 잘 안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추세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가시면 돼요. 그죠? 상승 쪽에 가닥을 잡고 상승 쪽에 기대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늘 비유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부산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뭔가 쉽지? 네, 이 우리나라 지도예요. 네, 제주도. 네, 이건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를 타고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나는 동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안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목포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뭐야 밑에 남해고속도로 타고서 이렇게 가고 싶어. 뭘 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든 아니면 중간에 어디 휴게소에서 쉬어가지고 뭐 하룻밤 자고 가든 뭐 관계가 없는 거죠. 어쨌건 간에 이런 식의 모양새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적지로 가느냐. 그죠?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남쪽으로 향하고 있냐. 이게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북한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진짜 누가 한 말이야. 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지. 네. 여러분들은요, 주식을 할 때 속도전을 자꾸 하시잖아요. 그냥 빨리 살려고 그러고, 빨리 팔려고 그러고, 막 수익 빨리 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안 돼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초보자분들이거나 이제 주식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야, 그거. 네. 뭐 물론 이제 시기를 잘 만나면 그랬어요. 사자마자 막 계속 수익 나고 수익 나고 수익 나고 막 그래서 너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좋은 날이 있진 않아요. 조정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때 나는 수익 난 거 싹 팔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 밑에서 다시 사야지 라는 진짜 멋진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진짜 멋진 생각들. 왜냐면 나는 처음에 들어올 때 현금만 들고 들어왔거든. 현금만 들고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잔뜩 샀죠. 수익이 빠방하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싹 팔고 현금으로 다시 바꾼 다음에 밑에 다시 사면 야 그게 돈이 얼마야? 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는 되지가 않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에는 계속 물려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우상향의 역사. 우리가 진짜 그때 어느 분이셨죠? 네, 85년도부터 주식하셨다는 분. 그 당시에 이거 주식을 조금 이제 사놓으셨다 이거야. 네, 만약에 85년도에 주식을 이게 130포인트에서 그럼 지금 뭐 어때요? 몇 배 오른 거야 이게? 한 20배? 지수가 20배 올랐으면요. 20 곱하기 3 정도 하면 된다고 했죠. 거의 60배.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요때 누가 또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 제가 한번 설명했었나 봐요. 이거 봐봐요. 이게 만약에 85년도였대요. 삼성화재를 내가 350원에 샀어. 응? 350원에 샀어. 지금 33만. 몇 배예요 이게? 350원이 10배면 3,500원. 3,500원에 10배면 35,000원. 35만원이면 몇 배죠? 1000배? 1000배면은 몇 프로예요? 10만 프로인가요? 10만 프로? 몰라 나 계산이 느려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00배면은요 여기다 이때 1억을 샀으면 여기 1000억이 됐다는 얘기고 뭐 하여튼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억이 됐다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85년도에 그럼 주식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여기 뭐 100억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85년, 95년, 2005년, 2015년 30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그때 1000만원 85년도에 1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나 옛날에 이런 뻥 잘 쳤는데 왜 잘 모르겠지? 80년대 내가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설로 들었어요. 85년대 10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래서 그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뭐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뭐 다 같이 어려웠다고 치더라도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사실은 우리가 30년, 40년 투자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40대 중반, 그죠?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40년 투자한대. 그러면 85, 86, 87. 자, 요 시기인데 85, 6, 7 요 시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뭔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쓰고 싶어도 그냥 아이고 그냥 막 힘들죠. 네, 아유 돈 쓰는 것도 힘들어 귀찮아.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물론 지금 80대 이상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뭐 남자는 그죠? 네, 젓가락만 들 힘만 있어도 뭐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꼭 그걸 그래서 빗댄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투자 한계 기간이라는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조금 하신 분들에게는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투자 한계 기간. 여러분은 언제쯤 은퇴를 하실 겁니까? 라는 거죠. 언제쯤 은퇴를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20대, 30대이신 분들은 은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뭐 한 60쯤? 한 70쯤? 근데 요즘엔 다 70대이 넘어야지만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0쯤 은퇴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0대예요. 그러면은 40, 50, 60, 70, 40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화재를 만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네. 물론 저런 삼성화재 같은 기업은 이제 개발도상국 우리도 그때는 이제 개도국이었잖아. 지금도 개도국이긴 합니다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 삼성화재가 왜 올라갔을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삼성화재가 잘 가는 이유 뭐냐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요. 쓰면서 갈까요? 손가락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머리는 청춘인데 마음은 청춘인데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면 글쎄요. 네. 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개발도상국의 시기. 네, 그죠? 개발도상국이 이거야. 그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는 개발도상국이에요. 좋아. 개발도상국의 시기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동안 어렵게 살다가 이제 밥 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밥 좀 먹고 살 수 있어. 사실은 우리가 그 전쟁통 막 그 50년대, 60년대 이러신 분들은요.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밥 먹었냐? 네. 밥 먹었냐? 또 집에 누구 오면 식사를 하고 가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저는 그런 말 안 하고 살았죠. 왜냐면은 저는 밥은 먹고 살았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 운동 네 끝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참. 네 어쨌든 그 밥 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자주 오세요. 계속 오세요. 친구들 데리고 막 오세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광고하지. 그래서 밥 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일단 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이 욕구가 좀 바뀌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죠. 의식주의 욕구에서 이제는 뭘로 바뀔까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면 이게 조금 이제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은요. 뭐예요? 저희들은 배가 불렀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막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면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네. 정말로 이제 막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노가다가 아니라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나 이제 그런 일 못 하겠어 힘들어. 그럼 내가 배가 불렀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이제 너도 밥 좀 먹고 사는구나. 밥 그냥 먹고 사는구나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의식주의 욕구에서 당금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누리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바로 건강이거든요. 네. 문화생활 맞아요. 오랫동안 사는 거, 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네, 인간의 뭐 그런 생활들. 네. 자, 그래서 누리는 것과 건강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의 어떤 부분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 혹시라도 모를 나의 그런 그 불의의 사고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생명보험. 옛날에 생명보험이 가장 많이 저거 했었는데 지금은 생명보험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건강보험이죠. 네, 뭐 암이든 뭐든 이런 거, 실비보험 뭐 이런 거,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주들 이제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해요. 왜냐면 들을 사람들 다 들었거든. 통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이 처음에 삐삐해서 핸드폰으로 빵 터질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런 거 나올 때. 그때가 몇 년도? 몇 년도? 여기잖아요, 여기. 90년대 여기. 네. 삐삐에서 네, 삐삐에서 넘어갈 때. 기억나시죠? 삐삐. 삐삐에서 넘어갈 때. 이 10만 만 원짜리가 50만 원 갔으니까 이거 50배네요. 네. 무지막지하구나. 이거 중간에 또 뭐 또 막 했을 걸? 네.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하여튼 뭐 또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단순하게 50배가 아니라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이렇게 뭔가 폭발적으로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에 85년도 그 당시에는 삼성화재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죠. 지금 이제 뭐 92년도, 93년도 이럴 때는 삐삐에서 그다음에 뭐 그 뭐라고 해요? 시티폰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PCS 뭐 그런 폰에서 이제 휴대폰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대중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뭐 SK텔레콤에서 너 다들 아실 거예요. 애니콜. 네. 애니콜 사냥꾼의 노래였나? 빠바바밤 빠바바바밤 그 막 배설 다 하고 있었죠? 네, 시커먼 거 이렇게 탁 쳐가지고 하는 거. 뭐 하여튼 뭐 그런 핸드폰 그 이름이 뭐였지? 그 핸드폰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인기 있었는데 이렇게 까맣게 생겨가지고 요만큼 있고 밑에 이렇게 벨 누르는 거 있는 거 비싸갖고 못 샀었어 그때. 에이, 비쌌어.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읽는 거죠. LED 같은 경우도 유양 DNU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뭐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2004년도 2005년도에 네, 이 얘기 제가 많이 해드렸죠. 네, 요 당시에 이게 지금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이렇지 이때는 4,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0대 1 정도 액면 분할한 것 같아요. 이게 4,000원대에 제가 매수했었어요. 네. 왜 매수했냐?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400원대겠죠. 400원에서 이제 13,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동대문에 밀리오레의 간판이 네온 사인 간판이었어요. 네온 찌직찌직 하는 거 있죠? 옛날 그 삼류 여관방에서 이제 간판으로 있는 그 찌직찌직 하는 거. 그 네온 간판에서 LED로 바뀐 거야. 네. LED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저거 괜찮네? 나도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다가 LED가 이제 그냥 요즘엔 다 LED 쓰죠. 네, 형광등 다 LED 쓰잖아요. 가정등 전부 다 LED 쓰시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다 LED죠. LED 아닌 게 없어요. 모니터부터 다 LED예요. 네, LED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쓰임새가 너무나 커진 거야. 그럼 LED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그 저는 이 당시엔 그 생각만 했어요. 밀리오의 간판이 바뀌었다. 그때가 패션의 메카 아닙니까 거기가. 밀리오의 간판이 바뀌었으면 전국에 있는 이런 패션 그 관련한 그런 모든 그 상가들의 간판이 바뀌겠구나. 사야 되겠다. 나 그 생각만 했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온 실생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적인 성장이 된 거죠. 여기 같이 있던 게 서울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부터 네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네 이게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쓰잖아요. 그죠? 저는 LED를 써가지고, 네, 나는 상위 트림인가 보다. 아무튼, 네. 뭐, 후레쉬도 다 LED 쓰시니까, LED 다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LCD 모니터 처음에 그, 내비게이션 나올 때요. 내비게이션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팅크웨어인가요? 네.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 그때가 언제요? 요 언제였던가요? 네. 처음에 막 내비게이션이 막 그냥 그 처음에 우리 지도책 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면은 지도책 하나씩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최근에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차에 달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아시죠? 뭐 생각해 보면은 뭐 2008년도 요때는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내장돼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다는 거 그런 거.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팅크웨어가 하여튼 거기 그 있어요. 그것도 내비게이션이고 이 터치 판넬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그때가 2000 몇 년쯤 되는 것 같다. 그죠? 네, 하여튼 10년 전이에요. 2010년 전인데, 그 패턴들이 나타날 때 얘네들이 또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트렌드가 바뀔 게 뭐가 있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나비가 여기 있나? 없잖아요. 이 종목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또 터치판에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 이게 뭐 내비게이션 처음에 나올 때 지도책 나는 그때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는요. 내비게이션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지도책을 보면 됐거든요. 우리 지도책 보고 했잖아요. 전부 다 쫙 피고서 각계에 세워놓고 쫙 피고서 지금이 몇 번 국도니까 이렇게 가고 야 근데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막 그러면 처음에 나올 때는 사투리 같은 거 막 써가지고요. 저리로 가랑께 막 과속이어요. 막 그런 거. 그러지 마유. 막 그런 거. 그게 사투리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별의별 것들 이제 다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순정을 갖다가 이제 박는 거. 네. 순정 갖다가 이제 박는. 그 다음에 그냥 내비게이션은 이제는 그냥 다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냐 이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올 게 뭐죠? 응?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한번 보는 이야기죠. 이제 이 미래 먹거리, 뭐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이겁니다. 비대면 언택트도 이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새로운 질병이 이제, 이게 막 끊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비대면 뭐 언택트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수익 많이 났어. 너무 좋아. 카카오 수익 너무 많이 냈어. 이거 계속 올라가, 시중에. 네. 12만에 샀거든요. 12만 4천 원에. 이거 되게 오래전에 산 거예요. 12만 4천 원에 샀는데, 어디 산 거예요? 12만 4천 원이면. 네. 계속 올라가. 40만 원 넘어갔어. 아이쿠, 좋아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카카오가 처음에 다음하고 합병을 할 때, 예, 그때 여기 요거였거든요. 2017년도 이때였나 보다. 그죠? 이때였어요. 뭐 기억이 안 나네. 한 2017년도였던 것 같아요. 맞나?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합병 이후에 우리가 볼만한 게 굉장히 많았죠. 이 카카오하고 다음이라는 것은요, 상당한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은 뭐 포털의 굉장한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가 사실은 1등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카페는 다음, 이메일도 다음. 제가 인터넷 처음으로 사용한 데가 다음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 초등학교 동창회,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동창회가 메일이란 걸 알려준다 그러면서 다음을 저한테 소개해줘가지고 그때 다음 메일을 만든 걸 아직도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메인 화면, 메인 홈은 다음이에요. 전 다음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향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이버는 약간 좋긴 좋아. 그래서 이제 검색하는 데 좀 쓰긴 하는데, 그래도 메인 홈페이지는 항상 저는 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의리 있어. 그냥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하고 합병을 할 때, 다음이 계속 2인자로 밀려 있었어요. 원래는 다음이 더 컸지. 네, 더 좋았지. 근데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카카오랑 붙게 되면서 뭐가 됐냐면, 이 메신저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검색 옵션부터 시작해서 쇼핑부터 해가지고 가장 컸던 게 뭐죠? 인터넷 뱅킹. 이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이 가장 많이 저걸 했어요. 간과를 했죠. 경시했어요. 자, 인터넷 뱅킹 그거 되겠어? 네. 그 보안이나 되겠어? 그거 수익 안 나. 왜냐면 은행은 역시 딱 오프라인에 있는 거지. 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한 1년 반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확 돌아서 버려요. 돈도 더 많아. 계속 커져요. 근데 이 카카오의 원래 이 부분이 이 카카오뱅크의
그 지분을 많이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승소하게 되면서 지분을 많이 갖고 되니까 여기서 더 크게 터지는 거죠. 근데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뭐지 좀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거를 지금 일본에다 해가지고 우리는 글로벌로 가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인 인증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인 인증서 진짜 욕 나올 뻔했네. 짜증 나잖아요. 네, 짜증 나지 공인 인증서. 그 공인 인증 짜증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폐지를 하네 어쩌네 하면서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보세요. 시중 은행들도 다 뭐해요? 인터넷 뱅킹처럼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제 오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터넷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되세요? 알겠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예, 트렌드 따라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저는 기업은행 쓰는데 기업은행도 이제는 지문인식으로 다 끝나요. 네, 이 패턴 그리는 거 이걸 다 끝나고요. 아주 간단해지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들이 이제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뭐가 뜰 것 같아요? 보안, 그죠? 보안,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겠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이 4차 산업 쪽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뭐 수소차를 이제 정부가 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수소차는 사실 전기차와 이렇게 딱 그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밀리잖아요. 근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이 가장 큰 액션인데 LG전자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뭐죠? LG전자가 결혼 시즌이라서 뭐 가전제품 많이 사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LG전자가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전장 부품을 현대차에게 납품한다. 이 소식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장 부품 쪽에서 수주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쪽에서 뭐가 됐냐면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 내연기관을 이용한 어떤 그런 뭐 타이어든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요. 뭐 그런 어떤 내연기관의 어떤 계통에 있는 그런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다른 거요. 다른 거. 전자사업부가 자동차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래 자동차로 봐야 되겠죠. 미래 자동차 뭐예요? 자율주행이든 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든 간에 전부 다 지금 보면 완전 최첨단 아닙니까? 요즘에 새로 나온 차 한번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네. 그럼 뭐 이게 그 BMW였던가요? 거기서 나온 그 자율주행차 보니까 그 앞에 내가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이 주변의 창문이 홀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영화관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바깥의 경치로 바뀌기도 하고, 네. 너무 멋지더라. 그러면 누워서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딱 도착, 이 영화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현대차에서 얘기한 게 앞으로 10년 정도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많이 돌아다닐 것이다. 30년 후쯤 되면 전기차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 그냥 도로에 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될 것이다. 사실 버스도 전기로 가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네, 버스도 전기로 가고 지하철도 전기로 가는 마당에 안 될 게 뭐가 있어. 배터리의 문제겠죠. 근데 배터리 성능은 계속 개선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차라는 거 하나 딱 떨어진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쪽 센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카메라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가야 될 미래 먹거리예요. 5G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5G는 이미 우리나라는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쪽에서 일단 뭐 또 터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5G 다음에 5G가 처음에 딱 개통되는 날 삼성전자는 뭘 했을 것 같아요? 5G가 우리한테 처음으로 상용화되면서 시작이 딱 되는 날, 네, 이날, 이때 삼성전자는 뭘 했을까요? 삼성은 뭘 했죠? 6G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6G에 대한 준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5G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뭐 6G, 다음에 뭐 7G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5G에 젖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요, 그때 타면서 넘어가는 거라서 한철이에요. 갔다가 떨어졌다, 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섹터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것들.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는요, 섬유 사업이, 섬유, 옷 만드는 거요. 네. 섬유 사업이 사양 산업으로 들어갔어요. 섬유가요. 왜냐면 이게 인건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익산, 옛날에 이리였죠, 이리. 전북 이리에 익산에 가시면은 그 섬유 연구소인가 뭐 그게 있어요. 섬유 해가지고 그 뭐였지? 그때 가봤는데 잊어버렸는데 또 그 섬유 연구소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역사와 발전, 왜 사양 산업이 되었는가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 저는 이제 그 어디였지? 김제였나? 거기 가면은 하이트 그 맥주 공장도 있어요. 거기도 가봤어요. 그 가볼 수 있는 데는 다 가봐요. 근데 기업을 이제 직접 방문한 곳은 아니고요. 이제 견학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뭐 그 있잖아요.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서 이벤트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요즘엔 못 가죠. 근데 네. 아무튼 가서 이제 엿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 당시에 이제 섬유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사양 산업으로 들어들었다. 이제는 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망해간다.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섬유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뭘 이제 만들고 있냐면 기능성 원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기능성. 근데 그게 얼마 후에 나오더라. 예. 이게 뭐지? 속한 그 있잖아요. 뭐 그 빨리 뭐 흡수하고 빨리 배출하고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옷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등산 바지가 처음에 먼저 등장했죠. 이렇게 뭐냐 그 돼지고기처럼 이렇게 막 그 선 그 구역 그어가지고 하는 그런 옷. 그게 뭐 이제 뭐 근육별로 이렇게 나온 거라며, 그 기능성 옷이라며요. 예, 맞아요. 고어텍스. 그게 먼저, 그게 그렇게 고마진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전통적인 어떤 섬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사그라드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종목들 보실 때도 예전에 LCD에서 LED로 넘어갈 때 제가 기업 분석을 하면서 항상 해드렸던 말씀이고요. 이거의 주력 사업이 LCD냐 또는 LED를 개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을 사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LCD를 고집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지금 장사 안 되지 뭐. 지금 어디 가서 장사할 겁니까? 중국에서조차 LED 만들고 있는데 LCD 어디 가서 장사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망했어요. 갈아탈 수 있어야 돼요. 네, 갈아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그것을 명맥을 이어가면 좋아요.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뭐 사양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뭐 기아나든지 뭐 이렇게 뭐 베어링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모터로 돌아가고 하니까. 예,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특히 엔진 부품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 버리면은 그쪽에서 이제 뭔가를 생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전문 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리.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죠. 섬유라는 것에서 기능성 옷을 뽑아낸 것처럼 야 이게 트렌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 보면은 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 그 추리닝이죠. 참말 추리닝. 이 추리닝이 그냥 돌아다닐 때 입는 옷이야. 등산복. 네. 뭐 그런 거. 네. 전문 용어 좀 어려운 건 제가 좀 많이 써요. 파터 났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쓰지. 이거 전문 타짜가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걸 많이 쓰는 네 고급 방송입니다. 네, 뭐 그런 거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때 노스페이스였던가요? 그때 거기 회장님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네 뭐라 할 말이 없잖아. 다 등산복 입고 다니고 노스페이스 잘 팔리니까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야 국토의 70%가 네 산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등산복을 좋아하시고 일상복으로도 입고 다니시고 뭐 그러시는군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더라. 자 아이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이게 좀 약간 트렌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이런 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조금 앞서 나간다 싶거나 아니면 이제 유행에 뒤처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것 트렌드로 가야 돼요. 만약에 다들 전기차 돌아다니는데 나 혼자 그냥 내연기관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2, 30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현대차 사셔야 돼요. 네. 13R? 13R이라는 것도 있어요? 몰라?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종목명 13R이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종목만 취급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13R? 그 뭐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네. 모르겠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 이름을 그렇게 붙일 때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그래요? 근데 못하게 다닐걸? 네. 못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거 법으로 금지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지금 경유차, 이제 그 노후 경유차 그 하는 것처럼 아마 법으로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음,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20년, 30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금방 가요. 네. 되게 금방 갑니다. 맞아요. 주유소.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물론 이제 이런 화학 회사들 정유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그냥 이거 뭔가 다른 거 만들어야 돼요, 얘네들. 근데 정유회사들은 일단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갖다 파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거기서 기초 소재를 뽑아내가지고 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석유라는 부분들도요 언젠간 고갈이 될 자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의 대체품들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렇게 치면 너무 먼 미래죠. 너무 먼 미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흘러오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요. 네.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이 중점적이었나요? 그때는 80년대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보험주들도 올라갔지만 전통적인 굴뚝주, 포스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왜냐면 요 시기까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OECD에서 뭐 잘 나간다 어쩐다 그랬지만 IMF 겪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경제 성장이 사실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요때부터예요, 요때부터. 그때 뭐예요? 우리가 그 올림픽 나오고 뭐 그때가 아니에요. 2002년도에 그 뭐 오필슨 코리아 그거 할 때부터가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좋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예요. 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상장을 하면서 계속 상승했는데 지금 이제는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산업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서 캐치해서 그걸 잡아서 그렇게 가셔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봅시다. 전기차 이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센서. 그 다음에 지금 맞아요. 친환경 보호 정책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지구 온난화 뭐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유니슨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좀 많이 뛰었던데. 네. 지금도 뛰었네. 지금도 뛰네. 썩을 놈 계속 가네요. 네, 좀 가다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하고 뭐지 후성이 그때 탄소 배출권이었는데 얘는 안 올라갔네요. 풍력 그렇게 모여 있었지? 네. 왜 이렇게 깜박깜박하냐? 그죠? 네. 글쎄요. 신주 인수권은 그냥 신주 인수권이겠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뒤에 왜 숫자를 그렇게 붙이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13R이 뭘 뜻하는지는 한번 검색으로 찾아보셔도 되고요. 증권사에다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주 인수권은 그냥 신주 인수권입니다. 13R이 그게 뭔가 있겠죠? 네. 맞아요. 동국. 네. 동국시, SNC.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뭐 윈드, CS 윈드도 당연히 네.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몰라요. 나도 뒤에 숫자 그 찾아봐야 되죠. 뭔 뜻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한다면 그냥 신주 인수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몰라 나도 그렇고 요즘에 새로 나온 신조어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 보긴 봤는데 관심 없었어. 네, 몰라요. 나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 몰라. 모르는 겁니다. 미안해요. 나도 다 알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맞아요. 그 풍력이나 수력 발전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풍력이나 수력 발전하게 된다면 중국이 짱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나이아가라에다가 뭐 풍차 돌려가지고 풍차가 아니라 그 뭐예요? 나이아가라에다가 그 물레방아 띄워가지고 전기를 발전시켜야지. 네, 그럼 걔네들이 짱 먹겠죠. 근데 지금 이 기업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그런 어떤 뭐 바람개비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쪽에서의 어떤 그 연결고리, 그 다음에 부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풍력 발전을 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바람개비 하나 만든다고 해서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기업들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해서 뭐 센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런 쪽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폐기물 처리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센서 전기차 쪽에 자율주행 센서 뭐 인공위성과 관련되는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이제는요 첨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첨단.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굴뚝 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회사들의 발전 가능성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지금 바람개비 만드는 회사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지난번에 후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찾아보시면 있겠죠. 네. 이때였던가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더럽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네. 탄소 배출권. 뭐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서 뭐 하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후성이었는데 요게 이제 그것 때문에 더럽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OCI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태양광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태양광 쪽은 지금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예전에 뭐 이것도 지금 이 OCI도 그 당시에 그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걸로 7,200%인가 7,600%인가 수익이 나셨던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는데 실제로는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괜찮다 싶은 것들은 중국 놈들이 다 그냥 싸게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참 그거 힘들더라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막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발전 가능성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이거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있는 겁니다. 기술력이죠. 기술밖에 없어요. 네. 특허 낼 수 있는 거. 되게 사소한 거에서 많이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바람갭인데 이게 뭐 프로펠러가 원래 4개짜리인데 5개로 특허를 내버렸어. 효율이 훨씬 좋아. 뭐 이런 거죠. 네. 프로펠러가 3개짜리인데 이거를 4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특허를 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즉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내부로 들어가서 도대체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개발을 하는지, R&D 쪽에 투자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 분석이 너무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주가와 관련 없이 막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놓고 굉장히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대세 흐름을 탈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관망을 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뜨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바이오 종목 뜨는 거, 이렇게 많이 뜬 거 보면 다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인간의 어떤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꿈, 네, 매치니 쿠프 같은, 네, 그런 인간 생명 연장의 꿈. 저도 오늘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병을 극복한다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상 3상까지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팡 터트려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얘는,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바이오 같은 회사들은 기술력은 굉장히 좋아. 머리가 좋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걸 막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머리가 멍청한가 봐. 그걸 잘 기억 못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멍청하게 돈만 많은 거야. 그 얘네는, 우리는 배고프지만 머리는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술을 얘네한테 주는 거죠. 야, 니네 이거 갖다 쓸래? 대신에 네가 위험 부담 다 가져. 그럼 얘네가 임상 시험 다 해주고 상품화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때 로열티 갖다 줘. 이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저런 거죠. 그러니까 뭐 뭐든지 기술력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적 자원도 별로 없죠.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네, 인구수 별로 없죠. 자원 뭐 있나? 없지.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고 나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원도 없잖아요. 우리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전부 다 기술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뜨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승부를 걸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다 그거잖아요. 기술력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력.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좀 뭐라 그럴까? 좀 좋게 만드는 거. 그런 특허 기술력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된 기업들을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4차 산업 쪽에 보면은 뭐 5G도 들어가고 이렇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뭐 그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도 중국 제조 2025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뭐예요? 첨단 산업이잖아요. 첨단 산업.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첨단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큰 종목으로 큰 수익으로 변모를 하게 될 거야 이 얘기죠. 그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뭔지 알려달라고 하실 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힌트만 알려드리고 같이 가시는 거죠. 네, 같이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게 참고하시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움직일 때 보통 이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게 움직여요. 나 간다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포착해 놓고, 그런 기업들 리스트 치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캐치하고 생각하셔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장기로 보유할 것인가, 그죠? 천천히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10배, 20배, 뭐 100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다 그렇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좀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한 가지 답변을 드려볼게요. 계속 빠지다가 모든 매물 돌파하고 내려오는 것은 보유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계속 빠지다가 매물을 돌파하고 내려간다고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빠지다가 모든 매물 돌파하고, 돌파는 올라간 거고 내려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잘 모르겠어. 내려가다가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있어. 네, 그 다음에 올라갔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요. 이건 눌림목이잖아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눌림목이라고 해요. 눌림목. 네. 자,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계속 하락하던 기업이 일단은 갑자기 매물을 돌파했어. 빵 치고 올라갔어. 좋은 거예요. 박수. 빵 치고 올라갔는데 이걸 뚫고 넘어갈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원래는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만큼 간 거야.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친 거지. 그래갖고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이제 그 눌림목에 대한 포인트를 볼 때는요, 돌파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네네. 그 얘기예요. 맞아요. 신고가 이후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흐름들을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어떤 걸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패턴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매물이 하나도 없지, 당연히. 매물이 하나 없이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물을 일단 돌파했잖아, 우리가. 매물을 돌파했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내려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좋은 거예요. 그냥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돌파 이후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다음번 지지를 받아주는 포인트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추후에 더 올라가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돌파를 했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해지성으로 기술주, 주도주를 양손해주고 들락거리던데,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 기술주, 주도주를 양손해주고서 샀다 팔았다. 네. 잘만 잡으면은요, 이거 샀다 팔았다가 훨씬 더 수익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샀다 팔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샀다 팔았다가 상당히 이제 수익률을 많이 주긴 합니다. 우리가 그때 현대차 같은 거 다시 볼게요. 이런 경우처럼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샀다 팔았다를 하게 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지성으로 할 때는요, 성장주하고 이제 가치주 두 개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제 저거 뭐예요? 뭐죠? 방어주하고 민감주. 네.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 두 개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럴 때라도 뭐 어느 것 하나가 이제 내려갈 때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이렇게 사는 경우, 그런 경우처럼 뭐 어느 것 하나가 내려간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실을 보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원래 이제 해지를 하는 거긴 한데, 요즘에는 보니까 수급의 동향을 보니까 이 해지를 아주 지능적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같이 사요. 그러면 장중에 변동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인버스가 수익 나니까 인버스를 여기서 팔아요. 네. 인버스 팔고 장이 변동성을 통해서 다시 올라올 때 레버리지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양쪽으로 다 먹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봐야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더를 하실 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그 해지를 같이 걸려고 들어갈 때는요,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타이밍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뭔가 이제 지금 이 종목이 가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이 종목에서 수익을 왕창 내셔서 빠지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이게 올라와서 수익이 날 때 또 빠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지를
수익난 거 팔고 다시 들어가고 수익난 거 팔고 다시 들어가고 이쪽에서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해지를 요즘에는 그냥 손실을 보존해 가지고 원래는 해지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1%만큼 빠지고 1%만큼 올라왔을 때 요거 두 개를 같이 청산해 가지고 남는 차익을 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해지성 부분이고 뭐 올라갔을 때 뭐 2% 올라갔다 그러면 1% 먹겠다. 아니면 이제 뭐 이게 2% 내려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만 손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한쪽 방향 이렇게 해놓는데 같이 산 거야, 그냥. 그래서 한쪽 방향 움직일 때는 그쪽 포지션 수익 난 거 정리하고 다시 반등 나올 때 다 반대편 포지션 정리하고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린 코스피,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형주가 갈 때하고 중소형주 갈 때하고는 분명히 시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갈 때는 대형주 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들어갈 때 되면 이쪽에서 빠져가지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가시는 거고,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이 다 좋다 싶으면 굳이 여기서 안 팔고 이쪽으로 더 사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시장을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이게 해지라는 부분들이 그냥 같이 청산하고 같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포지션이긴 한데요. 이것을 요즘에는 조금 개량해 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물량 그 매물이 옮겨가고 이 매기가 옮겨가고 이 수급이 옮겨가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는 네 그냥 냅둬 손실난 거는 그냥 냅둬. 그 다음에 수익난 거를 정리해요. 그 다음에 손실난 게 올라오면은 수익난 걸 또 다시 그 당시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질 해가지고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긴 하는데 수익률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문제는 샀다 팔았다가 수익은 많이 주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요. 네, 타이밍을. 이게 가장 큰 문제. 네. 이게 타이밍만 잡으면 완벽한데 이걸 못 잡아요. 아깝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네, 이번 주 무료 방송이 여기서 끝이죠.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무료 방송이 없고요.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에 먹거리가 있는 기업들을 사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업들을 사게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수익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 애들을 바닥에 깔고 내 그 베이스에다 깔고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든든하실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고 연관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쪽으로 접해서 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와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트렌드 쪽으로 계속해서 끌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멀리 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깝게 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구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주말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파월의장의 연설이 조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아침 시황 꼭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 행복한 저녁. 네, 내 꿈 꾸시고요. 내 꿈 꾸세요. 네, 꿈꿔. 여기까지 갑니다. 고맙습니다. 안 꾸면 내가 다 들어가서 찾아본다. 여기 꿈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네, 다음에 봐요.